네, 바로 시작하면 되는 건가요? 어제 사회는 연출이 보셨는데 오늘은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못하셨나요, 어제? 제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아가사 관객과의 대화를 찾아준 관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관객과의 대화 진행을 맡은 레이몬드 역할의 배우 정원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배우 정원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읽도록 하겠습니다. 뮤지컬 아가사는 2013년 12월 31일 동국대 이해랑 예술극장에서 첫 선을 보이며 많은 관객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번 재연에 들어서며 전체적인 규모와 스토리의 변화가 생기면서 많은 분들이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이번 관객과의 대화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부분을 풀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관객과의 대화는 사전에 취합된 관객 여러분의 질문을 토대로 크게 작품에 대한 변화와 캐릭터에 대한 변화 부분에 초점을 맞춰 진행해 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질문들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네. 떨리네요. 관객과의 대화에 앞서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를 먼저 해볼까요? 자, 이쪽부터 김재호 배우님부터.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자랐고요. 자기소개라고 하니까 뭐 띄우기가 될 것 같아요. 로이 역할의 김재범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안암동에서 자랐고요. 뮤지컬 배우 최정원입니다. 작곡 음악 감독 맡은 허수연입니다. 저는 작가 한지연입니다. 마포 성현동에서 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출 김지호입니다. 어디 사시죠? 쌍문동에서 쌍문동. 네, 저는 일산 살고 있는 배우 정원영입니다. 네. 뮤지컬 아가사가 초연 때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만큼 초연을 거쳐 재연으로 오면서 생긴 변화들에 대한 질문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초연과는 캐릭터나 드라마적으로 변화된 것들이 많아서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one question. 아가사 내면의 갈등. 내면의 갈등은 즉 로이와 아가사를 말하죠. 그것보다는 아가사가 남편, 유모, 기자, 편집장 같은 이런 외부 세계와 겪는 갈등에 대해서 좀 더 무게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외부 세계와 갈등을 보다 강조하신 의도가 궁금한데요. 먼저 작가님께서 왜 그러셨죠? 네, 어제도 조금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또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초연 때는 그 인물들과 아가사의 1대1 관계, 1대1 압박 관계가 좀 강조가 됐다면 재연에 오면서는 조금 더 아가사가 겪는 고통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 간에 아가사를 괴롭게 만든 이 사람들 간의 어떤 모종의 이해관계 이런 것들 서로 베스는 어떻게 폴, 뉴먼, 아치 이렇게 다 연결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조를 하면 드라마적으로 조금 더 아가사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아가사의 고통으로 인해서 나온 그 로이라는 존재에 대한 어떤 임팩트가 좀 더 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네. 연출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같은 마음. 그렇기 때문에 같이 작품을 만든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초연 때는 없었던 장면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일반 프롤로그에서 레이몬드가 악몽에 시달리는 것을 표현하는 장면에서 양 옆에 그 기둥에 올라가서 2층에서 막 춤추는 그 여자 앙상블 그 안무들은 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고 표현하기 위한 것인지 저 역시 궁금합니다. 기둥이죠? 기둥. 네. 기둥인데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작품 전체적으로 신작 기억할 줄 알았습니다. 제가 계속 하고 계세요. 그 작품 전체적으로 그 장면뿐만 아니라 약간 석화된 존재들의 생명감이 들어가는 장면들이 좀 나오죠. 멈춰있는 사람들에게 로이가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든지 약간 그것에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미궁 속에 있는 기둥이 살아서 움직이면서 레이먼드를 조금 더 압박하게 되는 이미지를 구체화시키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정말 좋습니다. 아가사 내면의 사기를
동성이 아닌 로이라는 남성으로 설정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초용과는 다르게 로이 캐릭터가 좀 대놓고 수상하거든요. 인사부터 시작해서 대놓고 이 사람은 사람답지 않은 모습이 약간 보여지는데 이런 특별한 의도가 있나요? 작가님부터 한번. 예, 일단 왜 이성으로 설정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프로그램부에도 좀 적어놨지만 아가사 크리스티 소설을 읽다 보면 가끔 이 작가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니면 어린지 늙은 사람인지 되게 구분이 안 가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런 경제는 사실 작가로서 제가 이루고 싶은 경제이기도 해요. 가끔은 내가 남자 작가라면 혹은 되게 나이 든 사람이라면 혹은 되게 어린 사람이라면 이 순간에 어떻게 쓸까 이런 그런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아가사 크리스티 안에도 이 모든 걸 아우르고 넘나들 수 있는 이성 혹은 어린 사람, 되게 나이 든 여자 이런 모든 인격이 다 들어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에서부터 이 작품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연출님 답변은 어떤가요? 네, 그 뒤에 질문이 뭐였죠? 두 번째 거 거기에 제가 왜 처음부터 수상한지 그렇죠. 네, 이번에 올라간 아가사에서는 그 어떤 그거 자체가 로이의 존재 자체의 반전 자체보다는 어떤 로이가 허구다라는 것은 보여주고 하지만 그것이 대체 무엇인가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인가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은 처음부터 허구로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실 아가사만 보고 아가사와만 이제 상황이 벌어진 로이 같은 경우에 같은 말을 하게 되면 네, 상황에서 아가사 혼자 있는 상황 혹은 아가사가 만들어낸 상상 속의 상황이라는 것을 굳이 숨겨두지 않고 먼저 드러내서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도 사실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제가 1막 때 악몽에서 여기서 한번 제 아내 로이를 또 만나잖아요. 저에게 미국의 티템을 알려주는 그 사람은 왜 여자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앞으로 아가사 2를 기대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아가사, 로이, 레이몬드 등 모든 캐스트들의 감정선이 약간씩 다른데요. 각 배우님들에게 특별히 주문하신 부분이 있나요? 연출님? 글쎄요, 각 배역별로 제가 주문한 게 있었던가요? 뭐 따로 배역별로 다른 것을 주문하다기보다는 저는 그 장면에서 무엇을 보여줘야 되는지 목표라든지 가장 큰 포인트들만 제가 찍어줬고요. 그 나머지 어떤 디테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배역 안에서 뭐 서로 다른 배역들끼리 사람들 개성적인 부분들은 스스로 생각하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배우분들이 생각하는 같은 역할의 더블, 트리플, 쿼드러플 배우분들과 다른 본인만의 캐릭터는 뭔가요? 최정원 선배님부터 한번. 매 작품을 만날 때마다 대본을 읽어보면 제가 살아보지 않은 인생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떠나서 그 인물을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면 또 저는 안암동에서 태어났으니까 그 안암동을 거쳐서 집이 굉장히 산동네였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 30분 이상 걸어가야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튼튼해진 다리와 질문의 요지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좀 삼천포로 빠지긴 하는데 뭐냐면 저를 꼭 버리지 않고 제 안에 있는 또 제 안에 숨어있는 그게 뭐 로이든 더 착한 사람이든 그런 걸 좀 끄집어내서 그 작품하고 만났기 때문에 조금 이제 우리 좀 더 여성스러운 이혜경 씨하고 저하고는 좀 느낌이 많이 틀렸고 저는 혜경 씨 거 보면서 나도 좀 저런 느낌을 여리여리 해야 되는데 근데 제 근육이랑 이게 너무 세서 좀 이렇게 요즘에 운동을 안 하고 있어요. 조금 더 여리여리 아가사를 위해 운동을 안 하시는 최정원 배우님께 박수 한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재범 배우님은 뭐 네. 어떤 본인만의 캐릭터가 뭔가요? 꼭 저만의 어떤 로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질문을 하셔서 질문을 한 사람을 쳐다보고 말하는 버릇이 있어요. 네, 여기. 이쪽에 계시면 저 이쪽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는 마지막 노래 캐릭터를 맞추고 이제 하나하나 캐릭터를 잡아봤는데요. 자기애가 굉장히 강한 존재라고 할 수 있죠.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나쁘게 사는데 왜 나쁘지?
그 철저하게 믿고 살아가는 어떤 존재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세 분의 로이를 만나면서 느낀 건요. 이 윤영열 로이 같은 경우는 약간 상남자, 지켜주는 남자 같은, 내 안에도 나를 지켜주고 싶은 모습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강필성 로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혹적인 것 같아요. 계속 아 이거 할까? 아 나 저거 살까? 내 안에 어떤 유혹적인 부분 있잖아요. 그런 로이 같고, 김재범 로이 같은 경우는 가장 아가사 본인 같아요. 그냥. 본인이 여성성 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여리여리한, 아까 전에 여리여리한 걸 해서 운동을 관두셨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잘 맞는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저 한마디 더 해볼게요. 아가사 작품 이제 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물론 작가, 추리소설 작가이지만 또 실존 인물이고, 어떻게 보면 제가 나름 아직 큰 공인은 아니지만 공인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 마음과 상관없이 저를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제 얘기를 듣거나, 또 제가 무대에서 보여주는 모습에 감추고 싶은 것들을 누군가 알 때 그 겪는 아픔들, 치부들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작가로서 뿐만 아니라 배우로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을 겪은 적이 있었거든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래서 그걸 좀 더 많이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조금의 토대로 많이 좀 이입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가사 하면 또 넘버가 정말 좋죠. 넘버라는 건 즉 음악이죠, 음악. 재연에 들어오면서 음악적으로 변화되는 부분이 정말 많은데요. 넘버 중에서 우리 음악 감독님께서 제일 신경을 많이 쓰신 곡이 있다면 어떤 넘버인가요? 다 신경 썼어요. 이게 너무 힘든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초연 때 했던 곡들을 다 살리고 이제 새로운 곡 추가해서 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막상 대본 회의를 거치면서 보니까 비슷한 것 같으면서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은 이걸 완전히 엎어버리고 새로운 곡으로 다 만들어야 되는지, 기존 곡을 살리면서 그 안에서 리모델링 하면서 새로운 곡을 추가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고통의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하나하나 다 좀 애착이 가고요. 네, 그리고 또 특히 새로운 곡들을 기존 곡에 또 톤하고 또 맞춰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기존 곡들이 뭐 OST 또 공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같이 쓴 경우가 거의 없고 다 추가가 되고 또 구성이 좀 틀려지고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곡들이 저는 제 자식 같고 애착이 갑니다. 네, 정말 열 손가락 깨물어서 한 손가락이 없다라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이 6장 중에서 3장을 제가 여기서 했으니까 이쪽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수치를 아닌 것 같고요. 네, 캐릭터 면에 많은 궁금증이 있으신 만큼 그 캐릭터를 표현한 배우분들에게 또한 질문을 주는데요. 자, 첫 번째, 김재범 배우님. 네. 대사들이 다른 로이들과 다른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 대사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거 누군가의 질문입니다. 예. 다음 장면이나 내용과 연결이 잘 맞고 그 재미가 더해져서 어떤 과정으로 그 대사들을 만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질문 속에 답이 있네요. 뭐죠? 네. 다음 장면과 연결을 잘 하기 위해서 대사를 좀 넣었고요. 그게 재미를 좀 더하기 위해서 대사를 넣었습니다. 질문 속에 답이 있다. 그건 뭐 대단합니다. 예. 이거 박수 받을 대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재범 배우님 역시 두 번째 질문인데요. 동맹이야 만나기 쉽지 않은데 난 네가 좀 더 웃었으면 좋겠어. 네. 그냥 약간 다른 로이들은 하지 않는 초연 대사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초연을 영상으로 봤는데 제가 어떤 분석한 캐릭터와 대사들이 잘 맞는 것 같아서 넣게 됐습니다. 그럼 이 대사가 좋아서 라는 거죠. 그렇죠. 그 대사가 마음속에 확 와 닿았어요. 확 와. 네. 천상 배우네요. 자, 다음 질문. 이거 뭐 잘 안 보셨는데 제 질문이니까 제가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시겠어요? 네, 정원영 배우님, 레이먼드 중에서 귀여움을 담당하고 계신다고.
네, 극 중에서 회상신을 뺀 어린 소년 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아, 사실은 뭐 노력이라기보다는 타고난 부분이 없잖아요. 키가 작잖아요. 작은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지금 할머니랑 같이 방을 쓰거든요. 저희 할머니가 이제 22년생인데 할머니가 귀가 어두우시니까 크게 말해야 돼요. 근데 크게 말하려고 할머니 하면 화난 줄 알아요. 그러면 톤을 높여서 할머니! 원현이 왔어요! 이 톤이 연기에 나오니까 귀여움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 질문. 다음 질문. 최정원 배우님께. 저 뭐야? 저 하나예요? 지금. 자, 최정원 배우님. 네. 여러분께서 주신 모든 사전 질문을 소개하고 가니구나. 이거 해야 되는구나. 잠시만요. 이거 질문 없는데요. 그냥 오늘 여기서 봤죠? 아니요. 그러면 자, 최정원 배우님께 궁금하신 점 말씀해 주세요. 너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니까 누굴 보고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궁금한 표정만 하지 마시고. 네. 뭐죠? 여리여리한 부분을 나타내신 부분이 있나요? 여리여리한 부분을 나타내신 부분이 있나요? 이혜경 배우님한테 아까 말씀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 여리여리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제가 이분의 자서전을 읽으면서 느꼈던 건 자기의 감정 표현을 절대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아 하고 방 문이 딱 닫히고 혼자 있으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느낌. 그래서 제가 유독 혼자 있는 부분은 좀 다 많이 힘들어하거나 그런 걸 많이 표현하는 거고, 누군가 앞에 있을 때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데 저는 사실 반대입니다. 누가 저를 보고 있으면 더 신나고 더 이렇게 하고 아무도 없으면 그냥 편안하게 쉬는데 좀 그런 부분을 반대적으로 제가 이제 표현하면서 여기를 좀 해적해서 혼자 있을 때 네. 그 순간에 여리여리함이 나옵니다. 여리여리하고 이제 좀 이렇게 좀 무너지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네. 특히 이제 누군가 앞에 있을 때는 그렇지 않은 척, 굉장히 강한 척 그렇게 좀 표현을 했던 게 대답이 됐나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문해줘서 고마워요. 이게 뭐야? 제가 이름이 정원영이니까 최정원에서 제 질문인 줄 알고 넘겼는데요.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핑계인지. 최정원 배우님은 어느덧 데뷔하신 지 27년 차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27년 차. 그리고 27살 안 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가사처럼 수많은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면서 지내온 시간 동안에 극 중에 로이 같은 존재를 실제로 마주친 적은 없나요? 살면서 너무 많죠. 쟤를 때릴까 말까 소리 지를까 말까 뭐 이런 경험 있잖아요. 기분 지금 나쁜 걸 말할까 말까. 그 순간순간 로이를 만나나요? 네, 만났는데 또 생각보다 그렇게 내 마음에 속에 있는 말을 잘 못해요. 근데 희한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그때 그런 말 안 하길 잘했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언젠가 또 꿈속에 나타날 수도 있겠네요. 뭐 김재범 같은 로이라면 매일 밤 만날 수 있고. 죄송한데 지금 남편분이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남편 신랑이 항상 얘기해요. 집을 떠나면 누구의 아내도 아닌 여자로 보이는 애가 됐으면 좋겠다고. 저는 누가 선배라고 부르는 거 싫어요. 누나. 알겠어요 누나. 네, 그래서 저는 밖에 나오면 항상 솔로입니다. 뭐 이렇게 아름답진 않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질문들은 여러분들께서 주신 모든 사전 질문을 소개하고 싶었으나 시간 관계상 모든 질문에 답변을 드리지 못, 다 했는데 뭐 양해 부탁드립니다. 범인은 아가사 크리스티죠. 네. 그러면은 현장 질문을 조금만 진짜 딱 하나만 더 받을 거니까 궁금하신 거 빨리 말씀해 주세요. 네, 뭐가 궁금하시죠? 최정원 배우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네. 마지막에 로이한테 사라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로이가 정말로 사라졌다기보다는 어떤 로이를 받아들인 게 아닐까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마지막에 레이몬드도 질문을 했지만 로이를 다시 만나냐고 질문했지만 제 생각에 로이한테 사라져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사실은 자기 안으로 또 다른 나로 좀 받아들이지 맞아요. 않을까라고. 그러니까 로이가 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 제가 나를 포기하려 한다던가 누군가한테 상처를 준다던가 이런 일을 경험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대사인데요. 추리소설을 쓰는 건 미궁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저는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그 미궁에 들어가 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붉은 실을 찾아서 나올 수만 있다면 경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어떤 일이든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경험했던 것들이 특히 무대에서 또 살아가면서 사랑을 만나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제 눈에는 사라졌지만 제 안에 있고 내가 항상 웃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가 더 생각날까봐 죽을 때까지 웃지 않았던 아가사의 모습을 또 제가 냉정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작품에서 그리고 또 로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말씀대로 정말 그가 내 안에서 다 사라진 게 아니라 순간순간 알고 있지만 그거를 또 제가 있기 때문에 더 잘 믿고서 살아나갈 수 있었고 이렇게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가사 크리스티. 네. 자, 그럼 이제 마무리 하려다가 한 번만 더 받을게요. 한 명. 네. 역시 이래야지 계속한다니까. 네, 질문하세요. 네, 질문 하시는데요. 저번에 사진도 올라왔는데 송영 배우님께서 태국 씨는 정말 잘할 것 같거든요. 혹시 막공 때만 넣어주실 의향은 없으시면 여쭤보겠습니다. 탱고를 넣어줄 수 있는 탱고요? 거지. 탱고하면 저죠. 제가 연습실에서 엄청 춤을 췄더니 다들 그러시면 안 된다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제가 시카고라던가 뭐 라카지라던가 여러 군데서 워낙에 춤을 많이 추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추려고 계속 참는 게 좀 그래서 우리 재범 씨가 좀 춤을 추더라고요. 그래서 막복날 기회가 되면 멋진 춤으로 저희 막복 제동 씨 얼굴 공감을 보면서 힘들어하시고 얼굴 좀 보시면서 말씀해 재범 씨는 서 있고 제가 계속 꺾고 기대해 주세요. 막복날 그런 멋진 탱고로. 이렇게 막공 티켓을 좀 팔아보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 한 명만 더 질문. 네. 이거 여기 있습니다. 작가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그 미궁 속의 티타임 책을 던지고 서로 주고받는 씬이 있잖아요. 그 씬이 무슨 의미인지 저 궁금해요. 그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처럼 초연 때는 폴이 어떻게 아가사를 괴롭혔는지